안녕하세요. 미스앤무비즈의 김유나입니다. 오늘은 그 신화의 일반 모티프라고 할 수 있는 세계수 혹은 우주목과 관련해서 영화 아바타의 마더 트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화는 인류의 보편 심성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여러 일반적인 모티프들이 있습니다. 대홍수 모티브라던가 죽음의 기원 모티브라던가 부활과 재생의 모티브라던가 또 오늘 말씀드릴 그 세계축에 속하는 그런 모티브들이라던가 근친상간의 모티브 또 영웅의 어떤 인문적 시련 이런 것들이 다 각각 일반적인 모티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세계축 모티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세계수나 우주목, 카스믹 트리이죠. 그 신화적 상상력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그 수목 신앙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나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우리도 마을 어귀에 서 있는 큰 나무들이 동네마다 있고 또 그 나무에 정한수를 떠놓고 소원을 빌거나 또 아니면은 금줄을 거는 그런 성황당의 큰 나무들 이런 것들을 사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시골에 살았다면 그런 나무들이 늘 그 마을에 있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의 이그드라실도 우주나무이고요. 우주목. 크리스마스 추리도 이 우주나무, 신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세계관에는 커다란 침엽수가 하늘을 향해 서 있고 그 가지들에 사람의 영혼이 새의 형상으로 앉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추리에 매다는 반짝이는 그 방울 장식, 동그란 그 반짝반짝하는 방울 장식들은 인간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면 그 중에 하나의 영혼이 그 아기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화적 관념들이 이상하거나 별로 낯설지 않습니다. 나뭇가지에 새가 한두 마리 이렇게 앉아있는 이미지들은 근교에 차 마시러 나가면 이렇게 카페 마당 같은데 이렇게 나무가 꽂혀있고 거기에 새가 동그랗게 앉아있는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솥대죠. 그 솥대의 쓰임은 그 소도신앙에 있어서 그 영역 표시, 말하자면 샤먼의 표식입니다. 무당의 땅, 무당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 크리스마스 추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맨 위에 누가 이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그 꼭대기에 커다란 별을 달죠. 그 커다란 별은 뭘까요? 다름 아닌 뭔가 밤길의 길잡이가 되어주던 북극성입니다. 폴라리스죠.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 폴라리스, 지구의 자전축하고 일치하는 북쪽의 별이 북극성이고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 항해나 유목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길을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해가 떨어지면 신과 같은 그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별이었습니다. 항상 자기들이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었던 거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어떤 든든한 존재로서의 북극성은 일종의 신성한 별이었고 하늘에서 가장 밝은 그 별은 아니에요. 그 시리우스가 가장 밝은 별이지만 북극성은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뭔가 길잡이 별로 중요하게 신앙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대부 이름이 시리우스 블랙이었던 게 떠오르시나요? 그 시리우스라는 거는 가장 밝은 별, 걔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쉽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인 이 시리우스를 신화 속에서 개나 늑대라고 여깁니다. 이 시리우스 별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다른 편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대한 우주나무가 나오는 영화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아바타의 그 마더 트리도 있고요. 태국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이라는 감독의 열대병이라는 트로피칼 멜로디라는 그 영화에도 등장을 합니다. 정글의 밤에 하얀색으로 빛나는 아주 커다란 나무가 화면 가득 이렇게 등장을 하고 또 하얀 소 한 마리가 그 빛나는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불교에서 시부도라고 하죠. 그 피리 부는 목동이 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은유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호랑이를 대면을 합니다. 그 나무에 이렇게 호랑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 호랑이와 이렇게 시선을 교환하면서 이게 공포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한 그런 아주 복잡한 그런 내면의 그 표현이라 그럴까요? 그걸 이제 대사로 하는데 그런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 대타자일 수 있는 그 자기 자신을 거기서 만나는 그런 장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나무들도 어떻게 보면 시베리아 샤머니즘의 세계수 같은 우주나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성황당 나무 같기도 합니다.
그 아바타의 마더트리는 세계수면서 또 판도라 행성의 그 나비족들의 조상들과 이렇게 접속하는 나무입니다. 커다란 나무가 이렇게 수양버들가지 같은 형광으로 이렇게 빛이 나는데 그 하얀 나뭇가지들의 그 나비족들이 자기의 꼬리에서 나오는 촉수를 이렇게 되면 스물스물하면서 그 나무하고 촉수가 그 나무와 접속이 되는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자기 조상신들과 접속이 되는 겁니다. 마더트리는 말하자면 조상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공 제이크는 나비족의 그 네이티를 만나면서 그 마더트리를 처음 알게 되죠. 아주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그 판도라의 중심에 이 마더트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수입니다. 그 마더트리에 접속하여 나비족 조상들의 소리도 들어봅니다. 세계수는 신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 지하 세계 이것을 모두 이렇게 관통하는 나무이죠. 나무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그리고 이파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신화적으로 하나의 계통을 보여주는 거죠. 또 조상과 현재의 나와 미래의 자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나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원을 빌기도 하고 마을을 보호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가족의 안위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나비족들은 그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그 영화의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그 마더트리를 둥그렇게 둘러싸고 손을 잡고 춤을 추고 꼭 무슨 강강수월래 하듯이 그렇게 노래를 하기도 하고 그런 자기들을 보호해 달라고 염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왜 아버지 나무라고 안 하고 어머니 나무라고 할까요? 그거는 이제 여신의 느낌이 많이 드는데 생명을 낳고 키워내고 보호하고 하는 것은 남성신이라기보다는 여성신이 하는, 여신이 하는 일입니다. 남신들이 사실은 주도권을 잡기 전에 아주 원초적인 어떤 고대 인류의 신앙의 대상이었던 신은 여신이었던 거죠. 지금은 많이 그 위대한 여신들의 흔적이 많이 그렇게 남아있진 않지만 그 이러한 위대한 어머니 여신에 대한 관념도 신화를 담아내는 어떤 그릇이 되는 그 융이 말하는 원형 중의 하나입니다. 위대한 어머니 여신 원형인 거죠. 자, 세상이 만들어지고 하늘과 땅이 나뉘고 뭔가 질서가 생기고 나면 더 이상 지상과 하늘의 세계는 이렇게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떨어지죠. 땅은 여기 있고 하늘은 여기 있고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절.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듣거나 인간의 어떤 염원을 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닙니다. 사제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고대 원시 인류에게 그런 힘을 사제로서의 힘은 여성에게 있었다고 믿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도 숲의 신은 여신입니다. 대지의 신도 여신이에요. 그 대지에서 뿌리 내리고 하늘을 향해 자라나는 나무는 그 땅과 하늘을 잇는 매개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무가 있는 곳은 우주나무적 상상이 있지만 나무가 없는 그런 초원의 유목민들에게 유라시아 초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무가 없습니다. 숲도 없습니다. 그냥 끝없는 구릉이 이어져 있죠. 자, 그 초원의 유목민들에게는 이미 인위적으로라도 나무처럼 하늘과 이렇게 소통하는 뭐가 필요했죠. 그걸 이제 돌을 세웠습니다. 유라시아 초원의 사슴돌, 디얼스톤이라고 하는데 그 사슴돌들이 그런 염원으로 만들어진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초원에 사는 사람들은 사슴의 뿔이 나뭇가지 같아서 자기들이 세운 돌에다가 밋밋하게 그냥 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거기다 새겨 넣습니다. 사슴돌에는 머리에 뿔을 단 사슴들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수직으로 날아 올라가는 장면을 아주 역동적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싶던 뭔가 인간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슴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같은 이야기에 내내 등장을 합니다. 신화 소로 등장을 하죠. 선녀와 나무꾼류의 이야기들은 사실 이곳저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슴이 중요한데 사슴은 신화 속에서는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새 같은 존재입니다. 또한 신화 속에서 사슴은 땅에 발을 딛고 있죠. 사슴이 네 발로 땅을 딛고 있죠. 그리고 대지를 밟고 서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머리에 뿔이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슴이라는 이미지 자체는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자라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머리에 뿔은 하늘로 연결되고 땅은 딛고 서 있고 이런 사슴의 몸 자체가 나무라고 이제 여겨지는 거고 그 나무는 땅과 하늘을 연결짓는 뿔이 안테나 역할 이런 거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슴은 지상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는 사실 샤먼과 다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는 그 왜 무당들이 무병을 앓으면서 무당으로 이제 다시 거듭나는데 그 무병을 앓을 때 꾸는 꿈에 등장하는 게 사슴이고요. 사슴이나 뭐 개 이런 이제 짐승들을 타고서 저승을 여행하는 그런 저승 여행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슴이 샤만의 몸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늘과 땅 사이의 메신저인 셈이죠. 우주목이 자라나는 그 이야기는 마에테자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걸 어디다 이렇게 꽂았더니 잎이 돋아나기 시작을 해서 커다란 뭐 정이품송이 됐대더라, 뭐 용문사의 은행나무가 됐대더라, 이런 얘기 많이 어디 가면 보시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주 많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나무가 자라나서 크게 되었다는 것도 사실 우주목 신화 세계축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제크와 콩나무 같은 얘기. 하늘하고 땅이 연결되는 그 우주목 이야기입니다. 마법의 콩에서 나온 그 콩나무가 하늘과 땅이 이렇게 단절되어 있었는데 그 점점 자라나가지고 순식간에 막 자라나가지고 그 제크로 하여금 그 하늘에 있는 거인의 집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거인이 막 쫓아와서 그 하푼지를 훔쳐가지고 오는데 거인이 쫓아오니까 제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과 땅을 다시 그 콩나무를 자름으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교통되던 콩나무로 인해서 이렇게 통하게 됐던 그 두 세계를 단절시키지요. 자, 이런 콩나무의 나무가 모두 그 우주목 세계수인 것입니다. 오늘은 신화의 우주목 모티브를 영화 아바타의 마더 추리와 연관지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